많은 직원들, 경기도청의 직원들은 전혀 기운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어떠면은 정책적인 테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기후변화, 또 산업정책 모든 면에서 지금 그와 같은 역주행과 정책적 테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첫날 근무하면서 아주 저희는 희망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어제 많은 직원들 만났습니다. 점심에 구내식당에서도 뭐 직간접으로 수백 명 만났고 또 어제 제 사무실을 한 3시간 정도 직원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한 200여 명 정도 직원들이 찾아와서 새해 덕담도 나누면서 금년 한 해 기운차게 출발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기운이 넘쳐서 이 새해에 우리가 할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앞서서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인 테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단단한 다짐을 우리 정치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테러가 아니어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습니다.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이 기득권 카르텔을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또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산업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읽고 이런 흐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거꾸로 모든 나라에서 지금 그 퇴조해 있는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 정책에서 미국, EU, 일본 모두 확대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축소 재정을 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와 흐름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전환기에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나 그 밖에 많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의 역할과 또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념화된 국제 외교와 국제 정치 경제 노선에 따라서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쪽에 경사된 그러므로 이와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념적 잣대로 가고 있는 역주행이야말로 저는 정책적 테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와 기후 위기 또 국제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민선 8기 김동연 호의 시즌 1이었다면 이제 시즌 2가 어제부터 새로 출범합니다. 시즌 1에 큰 방향을 한마디로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된 방향, 제대로 된 방향. 시즌 2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속도를 붙여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시즌 1의 방향에 이어서 시즌 2는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기자회견문을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 방기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자 흔들림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전인 군부 독재 정권에서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그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기 북부 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염원으로 함께 해주셨고, 특히 북부의 360만이 넘는 주민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었습니다. 그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 발전 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략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정략적으로 나온 서울 편입에 무슨 비전이 있고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야심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 여당의 전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떠면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정책적 테러의 한 종류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1,800만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빌공짜 공약으로만 되풀이되던 수건 사업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12월 민간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고 그해 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비전을 수립하여 주민들을 모시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시군 공청회 10번, 시군 토론회 9번, 수의 토론회 8번, 직능당체 설명회 31번, 공직자 대상 설명회 28번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해도 10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50여 명의 의원들께서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넘어 두 차례 압도적인 결의를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북부 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금도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도로철도 등 SOC 3,855억 원, 지역균형발전 502억 원 등 북부발전에 4,854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지난 30여 년을 생각할 때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60만이 넘는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단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직무유기, 비협조, 집권 여당의 정치 공세인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째, 북부 대개발 비전을 더 키우고 구체화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 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 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 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치열하게 더 다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제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 대개발 TF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제정하여 경기 북부의 새로운 명칭이 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도지사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시군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경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종교인, 청년, 학생, 학부모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 유치의 성과를
북부 대개발 비전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달 출장을 통해 호주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5조 3천억 투자가 좋은 예입니다. 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경 경제 부문의 투자는 경기 북부의 특화 전략 산업인 재생 섬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제 기자회견이 새해 들어서 하는 첫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북부특별자치도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한 단계 정리와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는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로 이 주제를 우리 도민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희망차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선거용 꼼수가 일으킨 흙탕물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겁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경기 북부 특별지도 추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리고 도지사인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에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 고문,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시대적 과제 완수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토균형 발전의 큰 걸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일정 관계로 질문은 2개만 넘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뉴시스의 이병희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병희 기자인데요. 행정안전부 자료 요청에 경기도가 응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뒤에 지방의회 의견 수렴 같은 방법으로 특별법을 바로 추진하실지 아니면 주민투표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병희 기자, 첫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 해당되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의회와 해당되는 시군 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다만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주민투표 마친 후에 시군의회 의견을 비교적 간단하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은 가부 표결을 의미하고,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 의견 수렴은 가부 의결 없이 간단하고 비교적 형식적인 의견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시군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일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또 추진의 동력을 받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주민 투표를 정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는 2차례에 걸친 결의안 의결을 해주셨고, 또 해당되는 시군 의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검토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초심대로 정정당당하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우리 도민들의 그 열망을 주민투표로 표출되는 것에 따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에서의 주민투표는 이제 무산됐습니다. 일단 저희는 애초에 갖고 있던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한다는 생각으로 주민투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공약 등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의 동의와 그 합의를 미리부터 얻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민의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1차적인 대안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대안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추진한 것처럼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시면 예, 저쪽 건너편 쪽에서 이데일리 황영미 기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황민입니다. 지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아쉽게도 이제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는 무산됐는데요. 사실 그동안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도지사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해왔었지만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렇다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민선 8기 지사님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TF도 만들고 그리고 도의회에서 결의안도 통과되면서 여기까지 끌어오셨던 게 대단한 성과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저는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넘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경기 북부 주민들께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동안 중복 규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떠면은 일부 도민들 기운이 많이 빠져 계신데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찬 자신감, 그리고 북과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과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성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0년 가까이 빌공짜 공약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일을 8분 능선까지 오게끔 다졌다고 하는데 저는 큰 자부심과 그 긍지를 느낍니다. 그동안은 말만 있었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앞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비전과 전략과 의견 수렴, 그다음에 도의회와 국회에서의 그동안의 추진 상황 등등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일과 그 성과는 불가역적입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8분 능선에서 시작해서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저나 이 일을 추진하는 우리 행정이부사도 와 계신데 우리 이 일을 추진하는 많은 직원들, 경기도청의 직원들은 전혀 기운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어떠면은 정책적인 테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기후변화, 또 산업정책 모든 면에서 지금 그와 같은 역주행과 정책적 테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것에 있어서도 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꿋꿋이 해옴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이 일을 추진할 우리 핵심 많은 인사들, 경기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팀으로 이 일을 추진함으로써 갖고 있는 자부심, 자신감,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기운차게 나갈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룰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후에 잠깐 뵐 기회가 우리 기자분들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저희 실국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